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지금은요, 집집마다 밥 공기의 크기가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요, 일반 성인 남자가 보통 한 끼에 7호, 지금 밥 공기로 치면요, 5그릇 정도 되는 양의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밥심 이런 말이 있는데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처럼 더운 날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다가도 한 끼 잘 챙겨 먹고 나면 의욕이 막 살아나잖아요. 오늘 점심도요,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밥심을 좀 발휘해서 이 어마어마한 무더위 잘 이겨내 봐야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홍수철이 부릅니다. 김치 주제가. 네, 8월 5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김치 주제가 들으셨습니다. 와, 김치 없이 못 살아.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먹고 싶어지네요. 오늘 밥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조선시대 문헌 중에 쇠미록이란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조선시대 평범한 장정들이 한 끼에 7호, 그러니까 한 5그릇 정도 먹었다고 적혀 있대요. 밥을 먹어야 힘을 쓰고 밥을 먹어야 일을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요즘에 먹을 것이 흔하다 보니까 밥이 홀대를 받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더워서 입맛 없다고 밥 거르면 기운 더 빠지는 거 아시죠? 이럴 때 든든하게 꼭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올해도요, 휴가를 해외에서 보내려고 출국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 가까운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데 면세 한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좀 상향 조정돼서 1인당 몇 달러인데요. 1인당 면세 한도가 몇 달러일까요? 라는 게 오늘의 전성기 퀴즈입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70만 원쯤 되는데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디 1년 정기 구독권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힐링 라디오 94.5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분들 문자나 전화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늉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사람 사는 얘기 꼭 필요한 정보까지다 모여있는 곳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밥집 맛깔스런 집밥과 같은 사람 사는 얘기 속에 구수한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가 담긴 오마니의 사랑 오늘따라 왠지 94.5가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 라디오 94.5. 오늘도요,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휴가 다녀왔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2주 만에 뵙는데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가 휴가 피크라서 네. 서울 시내가 한산하더라고요. 네.
휴가는 어떻게? 저는 수영장 잠깐 짧게 다녀왔고요. 네. 다음 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 주에. 네. 아, 그렇구나. 좀 피해서. 좀 피해서 예. 사람이 많으면 놀 수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럴 네. 수도 있어요. 그 휴가철이 되면요. 근데 사실 좀 심리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요거예요. 몰카족. 몰카죠. 네. 네. 아무래도 노출의 계절이다 보니까 그쵸, 네.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훔쳐보다가 몰래 사진 찍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 심리가 뭘까요? 너무 아름다워서? 네. 그냥 아름다운 것에 끌리고 아름다움을 네.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그냥 자연스러운 욕구인데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몰래 이렇게 보는 거 일종의 이게 관음증이라고 하거든요. 관음증. 예, 피핑텀이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의 그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면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기도 해요. 네. 그냥 경미한 정도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조금 증상으로 발전된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면을 살펴보면 네. 그 안에는 손상된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손상되면 이런 사람들이 열등감이 발달해 있거든요. 이 열등감이 발달한 것을 상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예. 자기를 좀 이렇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면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몰래 뭔가 보고 싶은 마음은 숨기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음성적으로 아. 모르게 막 이렇게 예. 최신 첨단 장비 막 이런 이용해가지고 예, 예. 조금 더 이렇게 교묘한 방법까지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가 이제 열등감이 좀 심해져가지고 굉장히 샤이하고 내가 좀 자신감 있게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 오히려. 은근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네. 이런 관음증의 일면은 저희 모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게 좋은 느낌이 주는 이유는 네. 불을 다 꺼놓고 내가 화면을 이렇게 본다는 거는 무언가 다른 사람의 삶을 제3자의 입장에서 예. 부담 없는 관점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일종의 네. 인간이 추구하는 전능감 같은 거를 충족시켜주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에서 눌러본다. 이렇게 지켜보고 볼 수 있다. 근데 나는 거기에 책임은 지지 않지만 내가 네.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전능감 같은 거의 욕구들을 약간씩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에게 모두 다 있는 욕구이긴 하지만 이게 좀 약간 병리적으로 나갔을 때는 관음증이 될 수도 있죠. 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런 심리를 가지고 가지고는 있어요. 네, 있다라는 뜻인데요. 맞아요. 네. 그러면 자주 쉽지 않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건강하게 그냥 극장 가서 보시고요. 아, 건강하게 양성화시키는 네. 방법을 하시면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여기 벌칙이 또 요즘에 강화돼가지고요. 강화되죠. 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는 힐링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앙금으로 안고 계신 그런 고민들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는요. 02771-0945번입니다. 거시면요. 바로 실장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즉석 엄지 상담 받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시죠? 전화 드리기는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SOS 쳐주시면 저희가 바로 응답 드릴게요. 샵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 김윤정 상담 실장님과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목소리로 직접 내용을 남겨주셨거든요. 힐링이 필요해. 그 첫 번째 분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6세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명예퇴직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시리에 빠져 있다가 좀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회사 사옥 건물에 경비원으로 취업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저는 나름 배울 만큼 배웠고 대기업에 근무하다 나왔는데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와버린 공허함이 아직도 있고요. 또 한 달간 경비원으로 근무해 보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힘이 드네요. 인사를 받던 입장에서 인사를 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니까 처음엔 별거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나를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힘들지 몰랐었는데 지금은 그만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내려놓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네, 재취업하시면서 이렇게 좀 네. 적응하기 어려우신 근데 정말 마음이 많으세요 있어요. 요즘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는데 네. 두 번째 모작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맞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욕구 중에서 네. 남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정 음. 이거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경쟁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하면서 뭘 이제 추구하냐면 나의 그런 인정을 위한 그 이제 이면에 있는 열등감을 상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소유하고자 합니다. 네. 소유하고 싶은 게 이제 학력, 학벌,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직장, 거기서 이제 서열, 그다음에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돈을 얼마를 버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생기냐면요. 예. 이것으로 추구되어지지 않은 공허함이 되게 큽니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감은 되게 일시적이고 그때만 짧고 있죠. 그때만이고 예. 우리가 이제 의미를 봤을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삶을 열심히 살아왔던 분들이 특히 이제 이런 공허감 느끼실 때 네. 어떤 이제 저희가 충고를 하냐면 사람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나 자신의 가치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이제 현재 남자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많이 드리는 권고는 네.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인사를 받던 입장에서 네. 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 마음이 좀 어렵다. 네. 그러면 이제 본인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인사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인사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을까. 아, 자기 인식.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약간 낮은 좀 하찮은 서열이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강등당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렇게 생각하셨었군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마음이 어려워지시거든요. 더 어려워졌군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이제 인생 후반기를 접으셨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내가 한평생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온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네. 정말 수고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인생에 56세 되셨으니까 앞으로 사실 날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나는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네. 사람이 똑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요. 내 정체감이라고 하거든요. 네. 내 이름이 그냥 문지기일 뿐이면 마음이 어렵지만 내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사람들을 돕는 헬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가치감을 갖고 있으신 똑같은 일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 즐겁게 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좀 다르죠. 그리고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네, 네. 네, 그 경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인사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 일의 가치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얼마나 기분이 네, 좋은데. 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열 때 그 예. 환한 미소로 우리에게 인사해 주시는 그분들의 그 맞아요. 밝은 미소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루를 좀 기분 좋게 맞아요. 내가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구나. 자기가 이런 하고 있는 일의 대한 가치. 네. 아.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고려해 보시면 네. 내가 그동안은 추구했었던 것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럼 나는 앞으로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저는 이렇게 취업하셔가지고 다시 너무 재취업하셔가지고 축하드릴 일이에요. 다시 일을 이렇게 열심히 네. 하시고 계신다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성실하시고 네. 자기 삶에 굉장히 충실하신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좀 잘 개발하셔가지고 네. 본인을 좀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격려해 좋겠네요. 주시고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되셨잖아요. 네, 네.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네. 편안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떤 적응하는 직장이든. 기간 동안에 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차이점이 그거예요.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네. 대한 관점은 아까 나의 가치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영 씨 힘내시고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네. 우리 다 같이 인사 열심히 네.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요. 문자 7457님께서 네.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지난주에 성격 급한 분 사연이 나왔었죠. 저희 아, 네. 남편도 그분처럼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얘기하면 제가 못 알아듣는다고 답답해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데요. 본인 성격이 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제가 답답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남편과의 이런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우선 이제 사연 주신 분이 네.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이제 어떤 좋은 장점이 있냐면 추진력이 좋으시고요. 그렇죠. 빨리빨리 하죠. 열정이 넘치고 네. 이미 내가 마음속에 이제 뭘 그리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게 다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하냐면 언어적인 표현은 예. 주어 생략, 목적어 생략 그리고 이제 결론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못 알아듣기가 십상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탓을 하냐면 네가 못 알아들었다고.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이제 탓까지 하시면 이제 그 탓을 받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참 속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남편은 답답하고 아내는 속상하고 억울하시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답답해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속상한가?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남편이 성격이 급한 것 때문에 그래요. 라든가 내가 너무 성격이 차분해서 그래요. 라든가 이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라든가 이런 잘잘못을 따지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남편은 성격이 급한 분이고 일단 주어 동사 생략하고 말을 막 해요. 그러면서 못 알아듣는다고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해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 남자는 답답해한다. 나를 보고 답답해하는구나.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럼 뭐 마음이 편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 당신 정말 답답하겠어. 그거 화날 것 같은데. 오죽 답답하면 나한테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겠어. 이 얘기는 화낼 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좀 이렇게 편안할 때. 당신이 정말 이렇게 마음 같지 않고 이렇게 말을 뭐라고 그러죠? 찰떡같이 해도 콩떡같이 알아듣는 그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그렇게 답답할 때마다 당신이 버럭버럭 화를 내면 나는 속상해. 이렇게 내 감정도 얘기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는 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천천히 말해주면 어떻겠어라고 남편에게 본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요청해 보시면 남편이 본인의 답답함이 공감되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못 알아듣는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선처해주지 이런 심정으로 천천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데 당신이 성격이 급해서 그렇잖아. 이 문제는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라고 오히려 탓을 하면 남편이 오히려 더 반격을 할 수가 있어요. 싸움밖에 날 게 싸움밖에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주어 생략했다. 목적어도 생략했다. 동사만 알아듣잖아.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알아듣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던져도 상대가 금방 알아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누구에나 있거든요. 그렇죠. 거시기가 그러잖아요.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 아유,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저 사람이 정말 답답하겠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여자처럼 남자들은 본인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자들은 말을 해야죠. 해야 되고 설명을 길게 할 수도 있고 표현을 잘할 수가 있는데 남자들은 사실 쓸 수 있는 언어 수도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이 표현이 더 안 되거든요. 좀 긍휼히 여겨주시면. 긍휼히. 이 듣는 남성분들이 뭐야 여자 둘이서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선물 있습니다. 분들을 위한 선물 있습니다.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해 화학 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 전문점 스파더웰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수요일 힐링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 이어갈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야?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힐링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애청자고요. 네. 제 이름은 주경목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해 주셨어요? 저는 제 고민이 아니고 네. 오늘 지인의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 지인이 27년째 결혼 생활하고 있는 집안의 가장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안사람 되는 분이 낭비병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바깥에서 쓰는 돈이 많으니까 생활고도 있고.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그냥 이혼해라 그러긴 했는데 왜냐하면 고치지 못할 바에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게 낫잖아요. 네. 그것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지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한데 그 우익의 낭비벽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 예. 아니 근데 어느 정도 낭비벽이길래 가정을 깰 정도일까요? 혹시 어떤 뭐 빚을 지거나 뭐 이러시나요? 네, 그 부인이 낭비벽이 좀 심해가지고 네. 내 생활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베푸는 성격이 베푸는 성격이다. 뭐 이렇게 막 주시는구나. 네, 나눠주시고. 네. 항상 빚을 질지라도 네.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좀 좋아하면은 사주기도 하고 도와주고. 사주기도 해서 밥도 사주고 네. 카드도 쓰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거는 이제 결국은 그 바깥 사람 되는 사람이 네. 그걸 다 막으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그렇구나. 낭비벽 고칠 수 있을까요? 사실 여성들 중에 네, 뭐 쇼핑을 심하게 한다거나 네, 네. 뭐 아니면 그냥 돈을 좀 딴 데다가 막 자꾸 쓴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이제 지인의 아내분에게 네. 돈 너무 심하게 쓴다. 예. 이러면 이제 어떤 또 이제 항변하실 수가 있냐면 예.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뭐 옷 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누군가 다른 밥 사람을 사주고 위해서.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고 이러는 거라고 이제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신 분들은 고치기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전화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제 3자의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본인 남편이, 남편이 아니고. 예.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방법이 많죠. 네. 그런데 단 어떤 경우에만 이게 가능하냐면 그 부부가 함께 이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가능해요. 네. 얼마든지.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옆에서 보시기에 그 지인분 딱해서 네. 안타깝고 답답하셔가지고 이제 전화를 주셨잖아요. 네. 이제 전화 주신 분의 이 답답함을 지인분하고 어떻게 나누시면 참 도움이 되시냐면 이게 사이드인데 이제 그 친구분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답답한 심정에 대해서. 네. 그럴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럴 바엔 차라리 이혼해. 라고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에 대한 마음이 너무 이해되니까 쉽게 너 편하라는 쉬운 어떤 선택,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시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시는 건데 사실 이거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오히려 네. 나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 친구분이 조언을 구할 때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저희한테 방법이 없겠냐고 정말 SOS를 치시면 그때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분이서 상담을 받으러 가시든지 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를 그어서 돈을
쓸 때 쓴 건 좋은데 어느 한계 범위 내에서 체크 카드를 쓰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은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께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인분하고 술 한잔 하시면서 답답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친구 역할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라 마라 할 거는 할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물론 혹시 상담이라던가 이런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실 수는 있어요. 네,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하던데 예. 혹시 그런 것은 어떠냐. 네, 네. 라는 것들. 선생님. 네. 예, 그 친구분께서 네.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떠세요? 글쎄요, 그 친구 좀 상담하시는 선생님 말씀대로 네. 저도 이제 그 친구하고 술도 마시면서 고민 좀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네. 이제 결국 그 본인이 속이 안 풀리면 그렇죠. 맞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조차도 여러 번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낭비벽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왜 낭비벽이 생기나요? 이렇게 쇼핑 중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돈을 쓰는 이유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부부관계에서 한쪽이 이렇게 옆에 사람들 자꾸 베푼다.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인 인간관계 그다음에 친밀함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죠. 여자들이 예. 그렇죠. 여자들이 그래서 아내가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거를 누구랑 나누는 게 되게 필요하냐면 남편이랑 아내가 정서적으로 좀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10중 8구 제가 잘은 모르지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두 분이서 가깝게 친하게 사이좋게 뭔가를 하시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돈 버느라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하고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교류가 안 되니까 네. 힘드니까 잔데 가서 돈 쓰고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예. 본인들이 이제 자기를 인정해주고 하니까 네. 돈 쓰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사랑받고 싶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돈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데 네. 사실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이제 지인분하고 아내분이 네. 정서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도움을 줄 때는 낭비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네. 두 분이서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어떤 부가적인 어떤 군더더기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남편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들 이렇게 돈 쓰는 이유는 네. 친밀감이 필요해서라고 하네요.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친구분이세요. 그러게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저는 네. YTN을 너무 즐겨 듣는 부처 사는 애청자예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송 감사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고 수고 많으셔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다름이 아니라 네. 제 동창 남자하고 네. 집안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집안 동생하고 둘이 결혼을 했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그 동생이 몇 년 전에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이제 얘가 죽으면서 네. 언니 우리 애들 아빠 좀 잘 좀 동창이 안 나가니까 좀 끌어들이고 위로 좀 많이 해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이고 유언을 받으셨구나. 네. 네. 그래갖고 그때는 잘 안 만나고 이러다가 또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제가 해가지고 한번 보기도 하고 이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비치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거 문자 넣는 것도 가르쳐주고 사는 생활은 이런 거야. 여자들은 이렇게 하고 다른 걸 이제 제가 조언을 많이 해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렇게 다 해준 거를 네. 이 사람은 애정 표현으로 받아들였나 봐요. 자기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걸로. 집에 그래갖고 집에 찾아오고 막 현관 백같에다 뭐 편지도 써서 꽂아놓고 가고. 근데 문제는 제가 너무 이 사람이 심하니까 아주 만날 그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만나서 위로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그러고 그냥 뭐 겁부터 나시는군요. 네, 그걸 다 그렇게 자기를 사는데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한 거를 뭐 애정 표현을 받아들여갖고 네, 그런데다 막 방송에 뭐 스토커
징하는 사람이 막 죽였다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더 그날은 잠을 못 자요. 제가. 그러시겠어요. 무서워갖고. 이게 보통 그래. 스토킹을 당하는 게 네. 사실은 그냥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공포가 많으실 텐데. 네. 네. 아, 그래 동창을 그래, 어떻게 막 협박하고 막 아이고. 이러니까 그 바깥에 현관을 열고 제가 일을 하러 새벽에 나오려면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어선가 나타날 것만 같고. 예, 막 네. 공포감이 있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스토킹 이거 하는 자체를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죽이는 것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되셨나요? 기간이? 그렇게 한 데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안 받고 네. 문자도 제가 그냥 이렇게 안 보고 이런 제가 지금 7개월, 8개월째예요. 8개월. 8개월 동안 딱 연락을 끊으신 거군요. 네. 어머니께서. 제가 아예 안 했어요. 네. 그렇구나. 계속 와요. 지금. 지금도 와요. 네. 네. 아,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 선생님은 그래도 이분하고 이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전화 주신 분은. 왜냐하면 이제 친한 여동생이 이제 본인 남편을 이제 부탁하고 갔을 때 네. 이거를 좀 마음을 다해서 굉장히 따뜻하게 잘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남자분이 이렇게 되게 외롭고 힘든 시간에 네. 그 굉장히 네. 정서적으로 많은 돌봄과 사랑을 사실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대상이 갑자기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는 이런 이제 집착적인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화 주신 선생님이 너무 이제 공포감 때문에 그렇죠. 일생생활 하시기 너무 어렵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저기 미국에서는요 살인 사건의 대부분이 처음에 스토킹의 피해를 많이 당하다가 그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게 네. 우리가 그냥 흔히 좀 좋아서 그러는 건데 뭘 어머 인기 그렇게까지 많으시네요. 이런 얘기하면 하시면 안 절대.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스토킹의 피해로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좀 이렇게 가벼운 정도. 뭐 범칙금 한 7만 원, 8만 원 네. 정도의 그런 가벼운 경범으로 이렇게 예. 치부를 하지만 네. 이제 대처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네, 네. 우선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겁이 나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시기를 꺼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 연락을 안 받거나 도망가거나 피하는 방법을 많이 그렇죠. 취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지만 예. 사실은 이분들한테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냐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계선을 긋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어렵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하면 나는 경찰에 신고하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경찰에 신고해서 네. 그런 경미한 범칙금이지만 절차적인 것들을 받아가면서 한 번, 두 번 이것들이 심각한 것을 이 사람한테 이제 경고를 해주게 되면 네. 이게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아무 무반응 인채로만 있으면 거부. 그러면 상대방은 거절의 메시지를 계속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이 행동이 더 강화될 수도 화가 있어요. 나서. 화가 나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좀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요. 주변에 혹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과 함께 좀 경찰에 지금까지 왔던 문자 메시지라던가 받았던 편지라던가 이런 것들 증거를 확보를 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밖에다가 막 편지 써놓은 거 이런 것도 다 모아놨어요. 잘했어요. 혹시 근거가 될지 몰라갖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막 애들한테도 뭐 문자를 넣으면은 애들한테 막 야단치고 그러면서 야단치지 말고 잘한다 하면 걔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막 해주니까 그런 게 다 어떤 도움이 되고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걸 느껴요. 내가 필요로 한 사람이긴 하구나 하는 걸 알지만 맞아요. 너무 지나치니까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경계선 없이 이제 밀고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그런 사적인 생활이 너무나 침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시면 이제 지금 받으신 이 그 속상한 마음 있거든요.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피해 받으신 것들은 어머님도 좀 치료를 받으실 필요는 있으세요. 가까운 이제 상담실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 찾아가셔가지고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나타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인 면에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사실 이러다가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대인기피증까지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동창들이나 누가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친구들한테 이 말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또 그런 경우 있을까 봐 겁나죠. 두렵고 그런 게 맞습니다. 있어요.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네. 예, 지금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요. 네. 그래도 네. 조심하시고요. 주변에 좀 꼭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해결할 수 있고요. 네. 어머님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꼭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힘내세요.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항상 방송 애청하고 잘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예. 이 어머님이 따뜻하신 분이어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 저도 한마디. 계속 듣고 싶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니까 아마 아내를 잃은 그 빈자리를 좀 이렇게 집착으로 맞아요. 바꿔버리신 것 같아요. 이 남자분 참 안타까운데 네. 이분도 이제 혹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내를 잃은 슬픔 그리고 이제 그 빈자리에 대한 어떤 그 애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또 어렵죠. 상대를 너무 어렵게 하셨으니까. 근데 스토킹이란 게 정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범죄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걸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처는 단호하게 하고 내가 상한 내 마음은 또 돌보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실장님의 조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는 웃었던 거는 크게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 때문에 그냥 웃을 수가 있네. 우리 아이가 워낙 잘 웃으니까. 웃음이 긍정적이고 웃음이 많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난 아들이 하나인데 자식 때문에 웃는 거 빼놓고는 뭐 동료들하고 같이 술 먹고 얘기하고 웃는 경우도 있고 뭐. 병원에 갔는데 손녀가 뭐거나 만지지 마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 거기 세균 묻었을지 몰라. 이래서 웃었던 일. 그 웃었던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무서운 일 있으면 웃는 것이 뭐 특별하게 기억나는 게 없네. 친구들끼리 막 음담패설하고 까르르 넘어가고 그러는 거지요. 뭐 야한 얘기 듣고.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순간이고요. 오늘은 웃음 났던 순간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분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막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효능이란 게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일단 밥 먹기 전에 웃으면요. 입맛이 살고요. 또 면역력도 좋아지고 진통제 역할까지 한다고 하고요. 또 아이들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 아토피 피부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더 많이 웃는 수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냉장고에 보관돼 있는 음식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음식을 먹어야 하나 버려야 하나 고민될 때가 있는데요. 식품별로 따져보면 냉장고 보관 기간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딱딱한 치즈는 6개월 정도, 버터는 1달에서 3달, 날달걀 경우는 한 3주에서 5주, 그리고 삶은 달걀은 짧아서요. 일주일 정도가 유통기간이고요. 냉장이 돼 있는 고기는 3일에서 5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익힌 생선은 3, 4일 정도, 또 조리가 된 고기도 3, 4일 정도 보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음식 만들기 위해서 육수 끓여놓잖아요. 이건 하루에서 이틀이면 먹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식품별 냉장 보관 기간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식중독을 막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600달러였습니다. 정답 보내오신 7231님 그리고 7318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곡은 전성기 주크박스죠.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몸과 마음에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좋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